네, 최상무 권한대행님. 네. 현재 변호사 조력 받고 계시죠?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시간이 가니까 빨리 답변하세요. 네. 그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아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계시죠? 아니 헌법재판 그러니까 헌재에 내는 거는 기재부에 저희가 그 고문 변호사가 예, 아니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통령 지시 문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변호사가 무조건 그 내용을 봐도 보지 않았다라고 진술하라고 조력했습니까? 아닙니다. 전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날 윤석열이 상무가라고 부르면서 이거 참고해 이렇게 말했습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부르셨고요. 이름을 불렀다고 아니요, 하셨습니다. 제 기재부 장관이라고 불렀고요. 네.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대정부 네. 질문에서 12월 13일자 대통령이 제 이름을 부르시더니 참고하라고 하니까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건네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요, 기재부 네. 장관 부르셨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옆에서 누군가가 저한테 그 참고 자료라고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통령의 지시라 생각하고 그 자료를 받았고 내용은 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죠. 지시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참고 자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거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건넨 건데. 그 국토부 당시 장관하고 따로 별도로 불러서 불러서 한 것이 아니고요. 네. 들어가시면서 제 얼굴을 보시더니 그리고 저한테 참고하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옆에 누군가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그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그 계엄이라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초현실적인 상황이었고 저는 그 당시에 외환시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자, 외환시장을 아니 길게 모니터링하느라고 아니 내 예 아니오식으로 정신이 답변해 없었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이 없었다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윤석열은 준 적도 없고 뉴스 보고 메모의 존재를 알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경우에는 그 지시 문건 받았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권한대행 것만 뉴스 보고 알았다 하는 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굳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은 그 제가 국회 답변 과정에서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1급 회가 끝날 때쯤 1시 한 50분경이라고 저는 확인이 됐습니다만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당시에 묻겠습니다. 확인이 제가 됐었습니다. 네, 긴 발언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질문 내용이 나옵니다. 네. 이 지시 문건에 담긴 내용대로 비상입법기구가 국회를 강제 해산시키고 국회를 대체하는 기구라면 위헌적 기구가 아니겠습니까? 전 그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전혀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내용들이 아니 그 적시되어 후에 있습니다. 보셨으니까 언론 보고 네, 언론은 봤습니다. 네. 제가 그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묻는 정확히 겁니다. 제가 내용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생각이 없으시군요. 네. 12.3 비상계엄이 위법이라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했고 그 자리에서도 반대를 했습니다. 강하게. 네. 만약 윤석열이 주장하는 대로 또는 김용현이 주장하는 대로 재경부 내에 둘 수 있는 관료 조직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또한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은 국회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열 수 있게 돼 있는데 당신은 국회가 열려 있었고 또 국회 당연히 보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는 것쯤은 알고 계시죠? 권한대행께서는 서울법대를 나오셨으니까 헌법 정도는 익히 숙지하고 계시겠죠? 그런 절차는 알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 계엄에 예, 아니오면 네, 얘기해 주시기 반대를 바랍니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12.3 말씀드립니다. 비상계엄은 어느 모로 봐도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위법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뭐 탄핵 관련된 부분들은 국회에서 그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결정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제3자의 판단에 맡길 게 아니라 지금 권한대행이니까 묻습니다. 권한대행의 지휘에서도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대통령과 동등하게 부과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권한대행이 헌법을 위반할 경우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네. 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법상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고 헌재가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 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면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 이해하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네, 입장입니다만 아직 존중을 결정이 한다. 없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네, 말씀드릴 수 존중을 없습니다.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만약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헌법재판소법 위반인 건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임명 결정이 나오면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까?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임명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지 당연하겠죠. 않았습니까? 네. 임명하는 게 당연하겠죠. 네. 자, 그런데 왜 여야가 합의해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에 대한 합의한 공문이 있습니다. PPT 한번 봐주시죠. 권한대행께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짓된 주장으로 임명을 보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는 갑자기 변론 재개 요청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까지 버티기 전략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어차피 네.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그 현명한 네, 결정을 하기 중대한 위해서 결정이기 때문에 여러 한 가지 번 더 제고를 여러 쟁점에 했다면은 대해서는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는 게 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충실한 자세이라면은 헌재가 임명 결정이 나오면 즉시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이 헌정 질서를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권한대행으로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